인력이 예.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은 많이 늘어나고 예. 요즘은 또 범죄가 옛날하고 달라서 복잡하잖아요. 예. 또 수사도 쉽지도 않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예. 그렇다고 경찰 인력 전체를 늘리는 건 쉽지가 않고 예. 그러면 제가 전에 한 번만 얘기했잖아요. 인력 재배치를 해서 특히 뭐 집회 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 인력을 많이 유지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최소한 우리 정부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가 않다. 예. 그래서 그 집회 시를 관리하는 그 기동대. 네. 기동대가 현재 한 12,0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것도 집회- 한 1,000명 이번에 줍니다. 이 기동대 12,000명인데 예, 12,000명인데 1,000명 줄여서 11,000명으로 그 여기 10,000명은 그러면 계속 집회 진압용으로 대기합니까? 뭐 평상시에 이제 그 시설에 이제 시설 훈련하고 경비도 대기하고 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렇게 집회 시위가 많고 또 지방에도 이제 또 소소한 그런 집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집회 관리를 하고 또 그 여력이 있으면 이게 이제 그런 집회가 많지 않으면 그걸 이제 그 민생 치안으로 돌려서 이 기동대도 좀 순찰 활동이나 이런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 운영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집회 총량은 좀 이게 추세 분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참여 인원수 뭐 예. 횟수 이런 건 흐름은 어때요? 집회 추세는 뭐 그렇게 뭐 큰 변동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보고서상으로는 참여 인원수는 좀 줄어드는 것 같던데요? 좀 어때요? 그 제가 정확히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만 또 같이 오신 분들은 뭐 아는 분 없어요?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네,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집회 진압 뭐 이런 데다가 너무 역량을 많이 소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 진압 대기 인력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줄여서 수사나 민생 치안 영역으로 좀 많이 전환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 이번에 그 1,000명을 좀 감축을 하고 또 이렇게 추후에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추가 감축이 가능한지 그런 네.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집회 진압을 위해서 대기하는 인력은 그렇게 많이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순찰이라도 하고 평소에 좀 이렇게 활용 가능한 영역에 활용을 해. 당연히 그 집회가 많지 않으면 그 민생 치안 쪽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인력 있잖아요. 경찰은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경비하다가 교통 경찰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수사하다가 또 딴 데 가고 막 이럽니까? 아니면 수사 경과로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계속? 예. 그래서 수사 경과를 운영을 해서 수사 경과를 이제 이렇게 그 해마다 이렇게 선발도 하고 또 자격이 안 맞고 또 뭐 그럼 내보내고 의무 위반이 있다든지 그러면 또 이렇게 해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수사라고 하는 게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완전히 전문 영역이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승강기 안전공단은 뭐 특별히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누가 나오셨어요? 예. 누구세요? 재단의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원범입니다. 이사장은 어디 가셨어요? 이사장은 지금 유고 상태요? 예. 네. 여기가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가 판결을 받으면 배상을 대신해 주는 그런 재단이죠. 예. 지금 재원은 어떻게 돼요? 재원은 지금 현재 있는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재원은 지금 고갈됐고요. 없어요. 예. 그러면 잠재적인 피해자 규모 네. 앞으로 예상되는 뭐 이게 여기서 대위 변제하는 게 바람직한지 얘기는 일단 논의로 하고 네. 재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감당 가능하냐 아니냐? 감당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9건이 지금 이제 계류 중에 있고요. 이런 피해자 수로는 피해자 수로는 지금 375명이 지금 1심, 2심에 지금 375 재판을 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자료 1억씩 판결하고 있어요? 네? 위자료 1억씩 판결하고 있던가요? 위자료 1억씩인데 이제 이자가 붙습니다. 12%씩 이자가 붙어서 평균 한 2억 가까운 한 실제- 피해자당 실제 실제로는 2억 가까운 금액은 예, 원리금 이자까지 해서 한 2억쯤 된다.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위자료 배상 판결만 하고 소위 일실소득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배상 판결은 안 하고 오로지 위자료만 판결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남아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후보 나오셨어요? 아, 이재호 이사장님 나오셨네요. 오랜만입니다. 전에 제가 그때 잠깐 나눴던 예산 문제는 다 해결하셨어요? 해결 안 됐지만 조금 해결됐습니다. 안 된 게 뭐예요? 그 사업비 부분이 많이 사업비? 삭감이 돼서 얼마 정도가 삭감? 저희들이 50억을 신청했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이 된 건 20억 정도 됐습니다. 30억 정도는 원하는 대로 안 됐다. 그렇습니다. 그 30억 내역이 뭡니까? 그 민주화운동 기념 단체들 제 단체들 지원 단체들 사업하고, 지원 소속 예. 회원 단체? 회원은 회원이라기보다는 아니지만 관련 단체. 관여 단체? 예. 거기 지원을 한 30억을 해 그 주시고자 지원하고 했던 사업비. 어떤 사업이요?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거요?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뭐 행사비죠. 예. 예를 들어서 민주화운동 뭐 자유민주 마라톤이라든지 또 자유민주 뭐 음악회라든지 이런 기념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건 다 그 삭감. 행사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왜 삭감했을까? 뭐안 주니까 할 수 없죠. 설명을 잘 못하신 거 아닐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기념관을 새로 설립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그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새로 설립하고 현재 있는 곳은 국가폭력 교육공간으로 쓰자, 인권기념관으로 하자 그런 예. 얘기예요. 지금 이거 하려면 얼마 들어요? 지금 기념관이 옛날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인권 뭐 기념관으로 예, 그거는 쓰고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새로 짓자. 그렇습니다. 그 어디다가 얼마에 지을 생각이세요? 지금 규모를 확정하기에는 장소가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방향을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그 혹시 그거 아세요? 남산에 안전기획부, 안기부 무슨 사무실이 있었죠? 예, 옛날에 중앙정보 6국자리가 있는데요. 거기 그거- 서울시에서 청소년 유소 호스텔로 쓰고 있습니다. 유스 호스텔로. 예. 그 시설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서울시입니다. 옛날 안기부가 있을 때도 소유자는 서울시였어요? 아니면- 안기부가 없어지면서 그 자리가 없어지면서 서울시가 그걸 인수했죠. 인수했어요? 예. 그거 좀 이상한데. 그래서 원래 서울시가 그걸 청소년 그게 재산시- 원래 중앙정부 소유였는데 서울시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 국정원으로 되고 이전하면서요 헌인릉 쪽으로 이전하면서 이거 땅을 서울시- 바꿨나? 땅을 예, 그런 거겠죠. 예, 예. 소유권 이전 절차가 있었겠죠. 그냥 줄 수는 없고. 그건 서울시 소유라는 예. 거죠. 지금 이 사장님 생각은 거기다가 할 생각이에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기념관을 사대문 안에 몇 군데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는데 거기다 조건이 여의치 않아서 네. 지금 장소를 더 물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경찰청 있잖아요. 내 자료상 조금 이상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5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보이스피싱이 계속 증가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전에 우리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단이던가 대응본부인가 그걸 9월달에 만들고 난 예, 다음에 통합 대응단. 예. 10월, 11월에는 대폭 줄었던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 통합 대응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1월부터 9월까지를 전년 대비하면 증가를 했는데 엄청나게 늘었죠. 예, 예. 근데 통합 대응단이 만들어진 다음에 10월, 11월을 9개월 금년 9개월 평균하고 비교하면 한 30%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9월까지는 많게는 월별로 30에서 60%까지 더 많았는데 예, 증가했습니다. 예. 10월, 11월은 작년 대비 30% 이상 줄었더라. 예, 예. 그러니까 9월 대비로 하면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거죠. 예. 대폭 줄어든 겁니다. 예. 이건 팩트는 이런 건데 이게 아마 자료 작성 시점 차이가 아닌가 싶긴 해요. 연간 기준으로는 보이스피싱이 계속 늘어났는데 예. 어쨌든 9월 대응단 만들고 난 다음부터 10월, 11월에는 대폭 줄어들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경찰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매우 잘하셨고 어쨌든 이렇게 조직적으로 또 규모 있게 강력하게 대응하니까 실제 피해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발생 대비 30% 넘게 줄었으니까 3분의 2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작년 대비. 예, 이게 그 경찰만 하면 그렇게 이제 큰 효과를 볼 수 없는데 이번에 정부 합동으로 해서 그 같이 이제 정부 기관에서도 파견 나오고 뭐 키사나 금감원 같은 민간에서도 파견 나와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효과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도 상당히 역할을 잘 했던 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도 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대응해가지고 피해 규모를 대폭 줄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수사하라고 전에 지시했었잖아요. 예, 예. 아마 합동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예, 검찰의 합동수사단이 편성이 돼서 진척 사항은 혹시 좀 뭐 보고를 받거나 하나요? 예, 제가 그 검찰에 우리 인력을 파견해서 이렇게 한 사안이라 제가 검찰이 주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태원 유가족들 중에 일부가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던데요. 예, 저한테 그 부분은 그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예.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좀 그런 항의 비슷한 게 있어요. 예, 합동 대응단에 연락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라고 하십시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 재배치는 기동대 등에서 1907명을 빼다가 보이스피싱과 마약범죄 520명, 초국가 범죄비 외사정보 복원에 500명, 파출소 피해자 보호에 500여 명 이렇게 배치했다 그런 얘기군요. 예, 마약 부분 있잖아요. 예, 경찰에는 마약 전담 체계가 있어요? 예, 경찰도 마약 전담하는 수사팀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인력을 378명에서 942명 예, 보강, 예, 마약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강을 했습니다. 많이 늘렸네요. 예, 검찰에도 마약 전담 수사 기구가 있죠. 있습니다. 예, 검찰도 마약 그 전담을 해서 이렇게 그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나 그 수사 협조는 서로 해요? 예, 그 마약 관련해서는 범정부적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요.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 정보를 주고받고 교류해요? 실제 정보는 이제 뭐 잘안 입수하면 자기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그렇지 서로 예, 잘 예, 안 하겠죠. 예, 실제 정보 교환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낭비인데 그게 똑같은 조직을 놓고 양쪽이 동시에 추적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서로 모르고. 예,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마약 분야는 지금 심각성이 커지는데 마약 수사를 하는 독립 조사 기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예,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약이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관세청을 거치고 국내 수사는 이제 경찰과 검찰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이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처음에 들어오는 것부터 이렇게 수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수사는 이게 들어온 다음에 네. 그 하부부터 이렇게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하부부터 이렇게 상선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관세청이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위에 있는 그 상선부터 이렇게 네. 그 적발을 해서 밑에 조직까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도 이 부분에 그 예, 그렇습니다. 역할을 할 텐데 예. 지금 각 기관들이 따로 하고 있군요. 어쨌든 예, 이 협력체는 있습니다. 네, 협력체는 있는데 그 다음에 업무 말씀하시죠. 예, 저희 정리실에 마대협이라 그래가지고요, 마약 대책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해서 각 기관별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교환하는 게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예, 하여튼 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건 억지로 해도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 가짜 정보에 대한 조치, 이것도 전에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해서 경찰이 나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이게 뭐 유튜브 뭐 기사 댓글 무슨 뭐 커뮤니티 너무 명백한 가짜 뉴스들이 좀 많이 횡행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이 우발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조직적 체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개인적으로 추적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 계정들이 개인이 하는 그야말로 그냥 SNS 활동이 아니고 매우 체계적이고 예를 들면 순식간에 비슷한 내용이 쫙 올라온다든지 예. 뭐 특정 포털의 특정 기사에 보면 딱 두세 개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 순식간에 뭐 공감 뉴스 댓글놀이 쫙 올라온다든지 이런 거는 매크로나 아니면 뭐 기계적 수단을 동원한 거 아니냐. 개인이 갑자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눈으로 확인될 정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그 사이버 수사 심의관을 TF 팀장으로 해가지고 이 가짜뉴스 허위 정보에 대한 그 수사는 전국적인 이런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좀 미흡하긴 했는데 저희가 그런 그 조직적인 그런 가짜뉴스 유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치밀하게 그렇게 계속 수사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결국 명예훼손에 예.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예, 예. 그 뭐 고발 고소가 있냐 없냐 뭐 왜 이걸 수사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포털의 그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매크로를 활용하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업무방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작하는 거. 예, 예. 그거는 혹시 어떻게 수사나 이런 거 하세요? 예. 댓글 조작하는 거 이런 거. 예를 들면 그게 허위냐 아니냐 다 문제고 댓글을 골라가지고 표적을 정해서 막 순서를 올리거나 이런 행위들은 그건 업무방해 범죄 행위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그 점에 중심을 놓고 수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게 제가 최근에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수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직적으로 됐다는지 이런 게 그 증거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업무방해라든지 이렇게 적극 적용을 하겠습니다. 포털 그 회사들은 사실은 이제 그 쉽게 캐치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내가 보기에는
영업상의 이유로 일부러 방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막 들어와서 싸우면은 이제 주목도가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것도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하여튼 순위 조작이나 이런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 조작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매우 나쁜 범죄 행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하여튼 이 진실과 관계없이 편을 먹고 조작을 하고 하는 그 갈등을 격화시키고 대립을 심화시키는 건 정말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누구 편이냐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또 아까 경찰은 사실은 좀 위험한 직업인데 어떤 사건 조작이나 이런 뭐 요즘 설마 이제 고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 인권 침해, 폭력 예, 행위 이런 그렇지 건 안 할 텐데 이제 뭐 사건 조작이나 이런 건 여전히 좀 위험성이 있죠. 어쨌든 이것도 우리 경찰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거 저기 통과됐나요? 그 인권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국회에서 국가폭력범죄, 예를 들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 조작 행위, 고문 뭐 이런 거, 이거 앞으로는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영원히 처벌되는 그런 상황이 곧 오게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뭐 안 하겠지만 하여튼 국민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면 좋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죠. 저희가 그 경찰관 인권 행동 네. 강령도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부단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도 그 내란 사태 본의 아니게 그는 뭐 의도를 가지고든 참여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됐는데 사실 그것도 중간 지휘관들이 사실 판단을 잘했어야 될 사안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국회 상황은 그 명백한 위헌 행위인데 예, 그거는 저도 그날 담 넘어 들어갔는데 경찰들이 문을 이렇게 막고 있더라고요. 아내하고 차 타고 갔더니 저도 담 넘어 들어갔습니다만 어쨌든 헌법상 명백하게 저게 적법한 정당한 그리고 적법한 계엄이라 할지라도 국회를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히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것 같긴 하던데, 뭐 폭력적으로 막거나 그러진 않고, 예, 하여튼 물리력으로 막고 있기도 하고 또 묻어주기도 하고 뭐 혼선을 빚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럴 때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최소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도로교통경단 특별히 볼 게 없을 거 있고요. 소방청은 워낙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데 119 일단 이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긴 하던데 이 소방 헬기로 산불 진압 활동을 할 때 소방도 당연히 산불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헬기 출동하는 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초기에 그 산불 신고 접수가 되면 119에서 처음에 인지하면 동시에 산림청에 통보하고 저희 헬기도 동시에 출동을 출동하는 시킵니다. 걸로. 예. 예. 현장 지휘 권한은 산림청이 갖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그랬다. 예. 산림청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지방정부가 하고. 예. 예. 그런데 다만 산불이 도시명 재난으로 민가나 시설물 피해로 왔을 때 그때는 이제 또 소방에서 지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소방 중심으로 소방력들이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혼선이 벌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짜 119는 119 소관은 아니죠. 가짜 응급차.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죠.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R&D 얘기했는데 제가 경기도 있을 때도 얘기 자주 했었는데 좌우간의 R&D 소방장비 개발 R&D 얘기는 이게 정말 그 위험한 화마 속으로 꼭 사람이 소방장비를 싣고 들어가야 되냐, 그런 거야말로 그 로봇 소방 활동이 필요한 경우 아닐까. 예, 맞습니다, 대통령님.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연구 개발을 하긴 하는데 수요가 별로 없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통령님, 그래서요. 네. 24년, 25년 현대자동차하고 소방하고 네. 협업으로 무인 소방차를 지금 개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어요? 그 시제품이 나왔고요. 그래서 연말에 2대를 배치를 하고 내년 2월에 일선 관서에 4대를 배치를 하면 심도가 깊은 지하라든지 또 소방관이 진입했을 때 위험성이 많은 고위험 시설에는 우선적으로 무인 소방차 로봇을 투입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소방차예요? 소방 로봇이에요? 소방 자동차 로봇입니다. 자동차. 예. 그러면 방수도 가능하고요. 또 그러면 센싱 기능도 있습니다. 평지가 아니면 못 가요? 제한은 있지만요. 어느 정도 지금 기술로서는 좀 커버가 돼 있습니다. 그 실증 테스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네, 부족한 그건 점들은 좋고요.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말고도 소방 장비들은 제가 보기에는 군 장비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어서 예, 예. 지금 ADD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정말 대규모로 R&D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소방 장비도 어쩌면 우리가 대대적으로 제대로 개발하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국내에서만 쓸 게 아니고 해외도 충분히 넓게 보면 시장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근데 이 연구 개발을 이거 뭐 아무리 이번에 60% 늘려서 한들 사실은 R&D 규모를 보면 소규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급장 나이자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R&D 규모에 비하면 차라리 국방연구소하고 협업을 하는 게 어때요? 예,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강조 말씀 주신 이후로 네.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소방하고 기술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개발된 국방 장비들을 소방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들 종목들을 몇 가지 저희가 추려서 네. 연계해서 소방 R&D 사업으로 더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무인 순환정과 같은 무인 소방정입니다. 군에서 개발된 탐색 장비인데요. 수색 구조 상황에 소방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연구 개발을 하게 되면 기개발된 연구 성과가 있기 때문에 좀 손쉽게 속도를 내서 소방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개발 과제도 좀 공유하고 아예 연구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러려면 아예 연구소도 합치는 게 어떨까? 지금 방향은 저희가 지금 같이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근데 공간을 합치거나 인적 조직을 결합시키는 것은 아직은 무리겠죠. 아직은 현실적으로 여과치 않은 근데 상황이 어디서 해요 맞습니다. 주로 소방 R&D는? 소방청에 R&D 팀이 있습니다. 소방청 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공간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세종에 있습니다. 세종에 예, 몇 명 있어요? 3명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획 파트에 3명이고요. 소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이 있는데 그건 거기에는 어디 이제 있어요? 연구원들이 아산 쪽에 있습니다. 아산에? 예, 그래서 몇 명? 내년에는 몇 명 있어요? 거기 42명 있습니다. 40명. 역시 뭐 그리고 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네.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좀 협업을 좀 하든지 하면 좀 효과가 좀 빠르지 않을까, 빨리 나지 않을까 싶어서 한 얘기인데 뭐 복잡한 문제가 있겠죠. 조직이 다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하는 산하기관이 하나 있군요.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다 드렸고 인사혁신처 말씀하실래요? 네,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직무대리 유승주입니다. 이어서 인사혁신처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입니다.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민들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혁신처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민이 직접 인재를 추천하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새 정부 출범을 지원해 왔고, 특히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면책 등을 통해 그간 위축되었던 공직사회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사회, 일 잘하는 정부, 깨끗한 공직사회, 일할 맛 나는 공직 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에게 충직한 민주적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헌법과 국민 주권의 가치, 자율과 책임을 직무 수행의 원칙으로 확립하고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성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적극 행정이 선택이 아닌 공직자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면 제대로 보상하고 보호하는 한편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일 잘하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보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등과 다양한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직무 중심의 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에 국가채용센터를 건립 추진하면서 공공부문의 채용 전반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소극 행정과 혐오 발언이나 차별 발언, 갑질,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 행위는 엄중 문책하여 신상 필벌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등 소위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취업 분야에 대한 재취업은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력 있게 일하고 싶은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무원의 근무 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기본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균형 인사와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하여 공직 구성원 모두가 함께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의를 진행. 어쨌든 아까 행안부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신상 필벌을 좀 뚜렷하게 하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엉거주 좀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네. 잘하면 정말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적극 때는- 행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외로 좀 빨리 끝났는데 여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도록 하시죠. 지난 세션에서 대통령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다른 부처에서 인사 문제를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잠시 말씀하십시오. 네. 정원과 현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잠깐 아까 51명은 저희 양규가 효모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 들으셨습니다. 네. 네네. 그건 뭐 자료 작성한 과정에 오류 같던데 됐습니다. 또 없으세요? 기회를 주시면 뭐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전환을 해 가면서요. 우리 이제
그 공직 사회의 이 보고서 문화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쭉 그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차트 문화를 군해서 공무원 사회에 이게 촥 그런 길이 있고요. 네네네. 그 차트를 얼마나 잘 꾸미냐 이게 일종의 승진의 길이 되기도 했던 이런 게 이제 전 부처 전 그 뭐 말단 그 저 지방까지 다 이 그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게 이 저 컴퓨터를 이용한 이런 전자문서로 오면서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생산적인 일보다 보고서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정말 이 필요 없는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두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그 문서 작성 프로그램인 아래야 한글은 이런 우리 공직 문화를 겨냥해서 과도한 편집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한 문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이 AI가 못 읽습니다. 그래서 AI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 보고서 문화를 혁신해야 될 텐데 이건 시작이 대통령이 시작한 거라서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세요. 전 지휘급 공무원들에게 보기 좋은 문서를 보고서를 요구하지 말고 AI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이 보고서에 장차관들부터 적응을 해라. 네.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비서실장이 그래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때 이후로 이 문서를 보고하는 형태가 바뀐 적이 없어서 저희가 바뀌는 것을 TF에서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부터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부처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기계가 이걸 읽을 수 있는 문서로 쉽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서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네. 또 네. 국가공무원 좀 인재개발은 먼저 다음에 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네. 임채원. 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은 원장 임채원입니다. 뭐 저희들이 내년 비전을 국민 주권과 K 인센티브를 위한 탁월한 인재 양성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국민 주권은 이제 헌법 가치로 저희 좀 체계화해가지고 공무원 교육을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뭐 선거 기간이나 처음에 정부 취임할 때 크게 감동받았던 건 K 인센티브 이걸 들고 나오셨는데 K 컬처가 아니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관계까지 다 포함한 근데 이 아젠다가 지금은 조금 어떻게 된 건지 좀 시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거기 국민 주권하고 K 인센티브는 동전의 양면 같거든요. 저희들이 뭐 최근에도 저희 인재원에서 뭐 유럽도 다 다녀오고 말레이시아 내년에는 뭐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좋아하는 게 K 컬처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전 세계가 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주도권을 행사하거나 선도적인 보편 가치를 못 끌고 있는데 좀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시작했듯이 좀 K 인센티브를 좀 주도적으로 내용을 좀 채워주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뭐 95만 국가공무원들이 그걸 내용으로 한번 전 국민적인 붐을 일으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호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4가지 과제를 제가 그동안에 근무하면서 느꼈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 연구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외적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민주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민주주의 연구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연구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일상화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학교가 필요합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안에 민주주의 학교를 만들어서 특히 청소년들, 학생들, 교사들에게 수시로 학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민주화운동 기념관이 개관되고 난 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외국 대사관에서도 오고 직접 외국의 주요 인사들 외국 정부의 그 관리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제협력센터를 저희 기념사업회 안에 만들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천에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지금 70여 분이 안장되어 있는데 그 현재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하는 그 규정에 의하면 136명밖에 거기 안장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면 이천 공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좀 개정을 해달라 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그 민주화운동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람이 한 9천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에 뭐 몇 명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난 거기에 묻히고 싶다 하면 거기에 묻힐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좀 개정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장은 땅을 넓혀야 되니까 한계가 있지만은 봉안탑을 크게 만들어 갖고 봉안관을 만들도록 이걸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추진하고 있는데